서리 후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을 예언한 안철수 전 대표. 예언이 적중하자 오랜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네요. 이번 대선은 자신과 문재인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이 될 것이라는 예언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옛날 사람이다, 교만하다, 견제구를 날려봐도 대세바람을 탄 문 전 대표는 1등 자리 내놓을 생각 없어 보이는데 안 전 대표의 예언 이번에도 적중할까요? 희망사항에 그칠까요? 네, 처음 시작할 때 예고해드린 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약간 리포트에도 나갔습니다만 안스트라다무스, 뭐 예언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또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고향이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예. 일단 국민의당 만드신 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오늘이 창당 1주년 되는 네, 날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짧게 소회 한번 말씀하시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처음 정말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그 가장 아마 타격을 많이 입었던 것이 리베이트 조작 사건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무죄 판결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정권 차원에서 안철수 죽이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한 달 정도를 계좌 추적을 했는데 누구도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베이트라고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뭐 그때 설명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 살리기 위해서 책임지고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고 이제 1심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상황을 보면 처음에 이제 출발하실 때보다는 조금 안 좋습니다. 지지율도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 안 전 대표님 개인 지지율도 지금 조금 밀리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반전의 계기를 좀 잡으셔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원래 지지율이라는 것이 전국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기 마련 아닙니까?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평가 기준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곧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과거 청산에 대한 그런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과거 청산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제 대선 후보들을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누가 정말 미래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가라는 걸로 이제 기준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보화 시대에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4차 산업 시대에 제대로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전문가들과 토론이 가능한 대통령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준으로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스트라다무스, 뭐 반기문 전 총장 낙마를 일찌감치 예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우선은 저는 반기문 전 총장께서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그 경험을 국가를 위해서 잘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외교 현안이 정말로 많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나라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특사를 포함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정치인들이 흔히들 미래 예측할 때 자기 희망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오히려 미래를 예상을 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과 흐름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이제 옳은 그런 방향들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가 말하기를 5년 전에 안 전 대표님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정치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반 전 총장께서 겪으신 것과 지금 안 전 대표님이 겪으신 것 어떤 차이가 있고 지금은 그 부족한 부분을 안 전 대표님은 다 메꾸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정치권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아마 반 전 총장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소회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어제 그만두셨으니까 제가 그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 말씀을 드리면 지난 몇 년간 정말 압축을 넘어서 농축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작년 총선 때 혼자 창당해서 40석 가까운 그런 정당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그렇게 혼자 창당해서 40석 가까운 정당 만든 분이 몇 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5손가락 안에 꼽힌다는데요. 삼김도 포함돼서요. 삼김과 제가 다행히 뭐 예. 영광스럽게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 나름대로는 정치적인 어려움을 뚫고 제가 가진 돌파력, 리더십은 이미 증명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역 중에서는 제가 유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까칠한 질문 몇 가지 좀 던지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새정치 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예. 안 전 대표님의 정치 이념이 뭐냐 이게 좀 궁금했고 그런데 말씀하신 거에 좀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 새정치에 대해서 말을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합니다. 새정치는 폐기하신 겁니까? 새정치는 기득권 정치의 반대말입니다. 네. 기득권 정치가 세상이 좋게 바뀌는 거를 막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게 기득권이니까요. 그리고 또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 욕심 채우는 겁니다. 그런 것과 싸우는 게 이제 새정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 총선 결과로 기득권 양당 체제를 깼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새정치가 그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과로서 증명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새정치 속에서 네. 살고 있다. 지금 환경이 대한민국 정치 환경이 바로 새정치가 만든 변화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부는 궁금해합니다. 보수냐 진보냐. 뭐 반기문 총장도 그 질문에 좀 황당했다 말은 하십니다만 예. 우리 안 전 대표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번에 박근혜 게이트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가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는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뿌리까지 다 썩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무너져 있는 기본을 바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그 토대가 만들어진 다음에 네. 그런 이념 논쟁이 가능해지는 그 정도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 안 하시는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보면 조금 그래도 드러날 예, 거니까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안철수는 호남 후보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총선 때는 뭐 중도층 지지도 많이 받으셨는데 지금 당의 모습을 보면 좀 호남 의원님들한테 포위된 것 아니냐 또 호남 후보로서 안 전 대표님을 말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지난 총선 때 이제 그 정당 득표를 보면 네네. 저희가 제1야당 득표를 했습니다. 지금 예. 민주당을 앞선 득표를 했고 그렇죠. 전국 골고루 받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확고부동하게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그 서문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네. 지난 1년간 서문시장 대구 방문만 해도 벌써 3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항상 저는 거기 가서 보면 정말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네. 굉장히 높은 기대를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도 저는 목표가 이제 그 국민의당은 전국 정당이 되고 네. 그리고 국민의당 주도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국민의당 목표고 제 목표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호남 후보가 아니라 전국 후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 질문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 떠나는 멘토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법륜 스님도 떠나셨고 윤여준 전 장관 그리고 최장집 교수도 대표님 도와주러 오셨다가 이제 떠나셨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뭐 말이 좀 나오긴 하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정치권은 이합 집산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한 정당을 만들 만큼 네. 굉장히 많은 인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멘토들이 떠나긴 했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또 채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많은 인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까칠한 질문 일단 끝났습니다. 요 개인적인 질문은 조금 이따 또 드릴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문재인 전 대표하고 지난 대선 때를 놓고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도왔다 안 도왔다. 그런데 대표님이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 투표 당일날 출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때 문 전 대표님하고 또 통화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예, 아침에 어떤 이야기 했었는지 좀 통화했습니다. 밝혀주시죠. 예, 우선은 제가
이제 그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후보를 양보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전국적으로 40회 이상 유세를 하고 3번의 공동 유세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도와줘서 졌다는 것은 그건 그 흑색 선전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안 도와줘서 진 후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참 옳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날도 그 다 문 전 대표와 통화를 통해서 이제 네. 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기면 당연히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공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공 행상이 있겠죠. 예, 농공 네. 행상이 있는데 저는 부담 안 드리겠다. 저는 처음부터 다른 뭐 정치인들처럼 뭘 네. 바라고 협상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설명했고 그쪽도 흔쾌하게 이제 대답을 하고 그래서 6시 투표 결과 투표율 높은 투표율을 보고 나서 네. 떠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개인적인 것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이것도 시청자들이 선정한 건데 의사 딸은 싫었다. 지금 따님 유학 중이시잖아요. 예, 근데 의사 전공하기보다는 화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는데 예. 근데 따님이 의사 되시는 거 좀 싫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개인이 좀 그렇게 한 건가요? 뭐 시집도 보내셔야 될 텐데. 예, 시집. 사실은 제가 그 나라 걱정도 합니다만 네. 제 아이가 남자친구가 없는 것이 굉장히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예. 아이를 키울 때 그 본인의 의사를 정말로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판단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아이가 조그만 실수하는 걸 막기 위해서 부모가 나서다 네. 보면 오히려 사실은 아이들이 크면서 실수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뭐 좋지 않다 싶어서 아무런 그런 진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군요. 본인이 선택해서 이제 예. 화학을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철수는 명품 이름. 안철수 대표님이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안철수 랩을 만드셨잖아요. 연구소 이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제가 그 회사하면서 그 회사에 제 이름을 붙였던 네.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회사를 만들 때 지금의 한글과 컴퓨터 예. 그 당시에 이제 이찬진 사장이 이제 함께 일을 하자. 네.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자고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연구 개발만 하고 한글과 컴퓨터는 판매를 전담하는 그걸로 이제 서로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네. 조건이 하나가 있답니다. 네. 마케팅 비용, 회사 이름을 알리는 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법이니까 제 이름을 회사 이름에 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원한 것이 아니라 한글과 컴퓨터에서 원했던 것이어서 이제 제 이름이 회사에 들어갔던 겁니다. 철수란 이름 좋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부모님께서 특히 저희 할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폭탄주를 원시하시다. 근데 일부에서 이렇습니다. 좀 신뢰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수가 좀 달라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스킨십도 좀 하시면서 폭탄주도 원사하셨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간이 좀 안 좋으셔서 원래 술을 끊으셨다고 그랬는데 건강이 더 좋아지신 겁니까? 어떠십니까?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제가 사실 가진 게 체력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5kg 정도를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은 뜁니다. 네. 그렇게 계속 뛰다 보면 저 체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네. 지난 총선 때 사실 그랬습니다. 지난 총선 때 뭐 녹색 돌풍이 불었기도 하지만 선거가 일주일만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당대표들 다 병원에 입원할 때 저 혼자 돌아다닐 수가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으셨군요. 네. 체력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시죠. 예. 근데 보통 대표나 원내 대표가 하시는 건데 예. 우리 안 의원님은 한 의원에 불과한데 이번에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소 좀 이례적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꼭 하시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또 국민에게 알리고 싶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살짝만. 지도부에서 사실은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서 처음에 놀랬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또 그렇게 배려해 주신 만큼
국민들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 아닙니까? 네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경제 정의 실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게 뭔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에도 손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네. 기업과 기업주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네. 근데 기업은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듭니다. 네. 기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주들이 문제가 있으면 거기를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근데 또 그만큼이나 그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말로 열심히 공헌하는 기업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칭찬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분위기를 동시에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같이 박근혜 정부 탄생을 도운 쪽과는 연대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와 양자 대결을 말씀하시긴 하는데 이쪽에 연대 없이 문재인 대표를 꺾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 겁니까? 국민들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실 겁니다. 아마도 중요한 기준 5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누가 더 정직한가? 네. 지금 정직은 정말로 필수적인 덕목이 됐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두 번째로는 누가 더 신세진 사람 없어서 네. 깨끗하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누가 실제로 정치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는가? 네. 저는 3당 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누가 지금까지 책임져 왔는가?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 만악의 근원이 책임 안 지는 사람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책임져 왔다고 네. 자신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누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네.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 본 그런 실무 경험도 가지고 있는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면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숫자로 그 부분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